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수님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한 동양인 학생이 단번에 풀어 전교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동양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지금은 교육혁신가로 알려져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무척 싫어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때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절친한 친구와의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수학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도 싫었고, 복잡한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리가 아파왔죠. 당연히 시험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지훈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였는데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특별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고 반복 연습하는 동안 지훈이는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고 도형으로 시각화하며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어요. 반 학생들 모두 끙끙대며 공식을 적용해 보려 했지만 지훈이는 종이에 뭔가를 쓱쓱 그리더니 금방 답을 찾아냈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의 풀이 과정을 들여다봤고 충격을 받았죠. 야, 왜 공식을 안 쓰고 그림을 그려?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더 직관적이고 빠르잖아. 수학은 원래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그의 답안지를 보니 도형과 화살표,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논리적으로 답이 도출되었어요. 교과서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쾌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다른 방식의 수학을 본 순간이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솔직히 지훈이의 수학 천재 면모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특이한 공부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SAT 시험이 다가오면서 제 인생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가기도 힘들 것 같았어요. 절박한 마음에 지훈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가 보여준 풀이법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인내심을 갖고 그의 방식을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학은 원래 공식을 외워 푸는 거야. 이건 장난 같아. 제 말에 지훈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해서 제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이가 미국 국가대표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였죠. 지훈이는 대회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활용한 풀이법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코치와 다른 대표팀 선수들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건 정식 풀이법이 아니야. 국제대회에서는 전통적인 수학적 논리를 따라야 해. 이런 말들이 지훈이를 향해 쏟아졌죠. 대회 당일, 저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경기를 지켜봤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지훈이에게 잠시 맞춰졌을 때 저는 그가 다른 참가자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빼곡하게 공식과 방정식을 적는 동안 지훈이는 도형과 그래프를 그리며 문제를 시각화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이 서너 장의 연습지에 걸쳐 풀던 문제를 한 장의 종이에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심사위원 로렌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를 지적했어요. 이것은 정식 수학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 증명을 원하지 그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훈이의 점수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훈이가 억울하게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훈이의 풀이 방식이 비정통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면서 그의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분명 지훈이는 문제를 정확히 풀었는데 그저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수학 교육과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에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는 학습법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심지어 미국의 여러 유명한 수학자들조차 한국인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는 글들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의 방식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한국식 사고력 훈련에서 비롯된 진정한 실력이었어. 제가 그동안 무시해온 지훈이의 접근법은 사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회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어요. 지훈이의 점수 보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대회 심사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훈이가 자신의 풀이 방식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학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법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고 왜 그런 접근법을 택했는지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어요. 심지어 복잡한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했죠. 저는 지훈이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시 IMO 주최 측에 이메일을 보냈죠. 제 친구의 풀이법이 왜 인정받아야 하는지, 수학이란 학문이 얼마나 다양한 접근법을 포용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적었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수학을 푸는 방식은 다양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과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죠. 그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수학자 몇 명이 지훈이의 풀이법에 관심을 보이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수학적 사고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사흘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회 측이 지훈이의 풀이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펄쩍 뛰었답니다. 지훈이에게 즉시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해. 내 방식이 인정받았어. 지훈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마이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이 대회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세상에, 제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대회 최종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당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발표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24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승자는 미국 대표 박지훈 선수입니다. 강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절친이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됐다. 화면에는 놀란 표정의 지훈이가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로렌스 교수의 얼굴을 비췄는데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로렌스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수학은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발전하는 학문이었다. 박지훈 군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을 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훈이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트로피를 든 지훈이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에는 취재진도 몇 명 있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지훈이다웠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모두가 지훈이를 영웅처럼 대해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특별 조회를 열어 지훈이의 성과를 축하했고 수학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관심이 지훈이에게 쏠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학교 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된 거야? 지훈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논리적 사고로 접근해.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풀이법을 시도해보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의 원리를 그림과 도형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배운다고 했죠. 나에게 수학은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라 퍼즐 게임 같은 거였어.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지훈이의 말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학을 단순히 외워서 풀어야 하는 지루한 과목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이에게 그의 방식을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제로 나아가며 그림을 활용한 풀이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놀랍게도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더 이상 무작위의 숫자와 기호들의 나열이 아니라 해독 가능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2달 후에는 반에서 상위권에 들게 되었죠. 지훈이의 방식을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수학에 대한 제 태도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수학 시간이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시계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훈이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만나 다양한 수학 문제집을 풀었고 방과 후에는 빈 교실에서 서로의 풀이법을 공유했죠. 때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몇 시간이고 한 문제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의 노력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해 SAT에서 저는 수학 영역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고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적표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수학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학은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논리의 세계로 느껴졌죠.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지훈이와 저는 종종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여러 명문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저 역시 몇몇 좋은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보면 어떨까? 한국식 수학 사고법을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제게 번개처럼 와닿았어요. 우리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저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면 그들의 학업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수학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몇몇 후배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교재와 지훈이가 한국에서 가져온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죠.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전혀 몰랐답니다. 단순히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혁신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의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수학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 덕분에 저는 단지 수학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죠. 제4장. 우리의 스터디 그룹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의 후배들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참가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되었죠. 모두 수학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었는데 새로운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교실에서 배운 공식적인 풀이법 대신 우리는 문제를 시각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쳤어요. 복잡한 대수 문제도 그래프나 도형으로 바꾸어 설명하니 학생들이 훨씬 쉽게 이해했죠. 특히 기하학 문제는 지훈이의 방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증명 과정을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냈고 학생들은 그 논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아! 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죠. 한 학생은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이제야 문제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재미있는 퍼즐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활동이 학교 신문에 실리고 지역 교육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선생님 몇 분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셨고 몇몇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수업에도 우리의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윈터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교장실로 불러 축하해 주셨죠. 두 학생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차원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정식 방과 후 활동으로 인정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접근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전통적인 선생님들은 기본 공식과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수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죠. 특히 수학 올림피아드 코치였던 브라운 선생님은 시각적 접근은 특정 문제에만 효과적일 뿐 모든 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그런 비판에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 했어요. 사실 브라운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커리큘럼을 보완했어요. 시각적 접근법과 함께 기존의 방식도 균형 있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깊이 공부했고 설명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죠. 지훈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재능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한 번은 한 학생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려 할 때 지훈이가 3시간 동안 앉아서 끈기 있게 설명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즉석에서 문제를 풀며 설명했지만 나중에는 각 주제별로 교재를 만들었죠. 도형, 함수, 확률 등 분야별로 시각적 접근법을 정리했고 연습 문제도 수준별로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강의 영상까지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죠. 그 영상들은 예상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죠. 이 결과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펜실베이니아 교육청에서 저희를 초청해 발표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큰 강당에 모인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우리는 한국식 수학 사고법의 장점과 그것을 미국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 자리에는 여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우리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교육감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두 학생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앞으로 미국 수학 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를 돕기 위해 그리고 수학을 더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교육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날, 저와 지훈이는 학교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두려워하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지훈이는 자신의 재능을 조용히 감추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혁신가가 되어 있었죠. 지훈이는 MIT에, 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로 다른 학교에 가게 되어 아쉬웠지만 우리는 방학 때마다 만나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대학에서도 비슷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기로 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는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지훈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우리가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졸업 파티에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수학이 더 이상 악몽이 아니게 됐어. 대학에서도 꼭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언젠가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평생의 소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저는 수학을 전공하기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1년 전의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죠.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수학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고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 배운 시각적 접근법은 여전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학 1학년 첫 학기, 저는 학교 내 수학 튜터링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훈이에게 배운 방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특히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그들의 반응은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라는 말들이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튜터링 센터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교수법에 관심을 보이셨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스톤 씨의 방식으로 배우면 수학이 쉬워진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훈이와 함께 개발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한국식 수학 교육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큰 관심을 보이시며 다음 학기에 개설될 수학교육혁신 세미나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방학 때는 지훈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지훈이는 MIT에서도 비슷한 스터디 그룹을 시작했고, 그곳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수학 웹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이트 방문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어요. 2학년이 되자 저는 교육학 수업도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도 관심이 생겼거든요. 교육심리학, 학습이론, 교육과정 개발 등의 과목을 통해 우리의 직관적 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더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대안적 수학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연구 조교로 선발되었죠.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러 공립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수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연구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배경과 학습 스타일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법이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시각적 접근에 더 잘 반응했고, 다른 학생들은 체험 학습이나 이야기 기반 접근법에 더 큰 효과를 보였죠. 저는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더 포괄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식 시각적 접근법과 미국식 토론 중심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교육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저는 학부생으로서는 드물게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었죠. 3학년이 되자 지훈이와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학교 내 활동을 넘어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사고력혁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목표는 한국식 수학사고법과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었어요. 재단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자금 조달부터 법적 절차, 인력 확보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특히 몇몇 교육재단과 기업들이 후원을 약속해 주었고, 은퇴한 수학 교수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비영리 단체 운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때로는 버거운 책임감의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웠죠. 재단이 첫 번째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학사고력 여름 캠프였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이 중 절반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펜실베이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 캠프에서 우리는 한국식 사고법과 미국식 창의성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선보였죠. 캠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캠프 전후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38%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결과는 교육연구저널에도 게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학 4학년에 접어들면서 저와 지훈이의 수학사고력혁신재단은 미국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혁신 포럼에 초청받아 발표할 기회도 있었고,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도 여러 차례 강연을 했죠. 우리의 접근법은 단순한 대안교육법이 아닌 주류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래 교육정책 세미나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국의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학교 관리자들 앞에서 우리의 교육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와 우리가 도운 학생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죠. 제가 처음 수학을 접했을 때는 그저 공식을 외우고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박지훈을 통해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어요. 수학은 창의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이해가 만나는 예술이라는 점을 말이죠. 제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교육감은 이런 접근법이 우리 교육부에 필요했던 것 같다며 협력을 제안했고, 다른 학교장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한 멤버가 다가와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국가 수학교육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고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재단은 수학교육혁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어요. 전국의 교육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제 학교 환경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학 전공 공부와 재단 운영을 병행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매 순간이 보람찼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5개 주의 30개 학교에서 진행된 시각적 수학사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1년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한국식 사고법을 미국 교육 환경에 맞게 적용한 새로운 교수법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죠. 참여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수학 불안증을 겪던 학생들의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여러 학술지에 보고되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학생들이 더 이상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교육 전문 채널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이런 관심 덕분에 더 많은 학교와 교육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길 원했죠.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일부 전통적인 교육자들은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답니다. 저희는 이런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기존 교육과의 조화를 중시했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했죠.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지 아니면 재단 활동에 전념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2가지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지원하여 수학교육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동시에 연구소 운영에도 계속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MIT에서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함께 공부하며 교육기술 분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수학 개념을 시각화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 기술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죠. 기술을 활용하면 추상적인 개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지훈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저와 지훈이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미래를 논의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 지훈이가 문득 물었어요. 너 때문이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수학을 싫어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을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이미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한 일은 그저 다른 관점을 보여준 것뿐이지.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재단 활동을 계속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했고 실제 교실 환경에서 그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죠. 이 시기에 저희 재단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일본과 싱가포르의 교육기관에서도 우리의 방법론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는 각 나라의 교육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저는 교육 혁신에 더 전념하기 위해 재단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단은 눈부시게 성장했죠. 전국에 20개의 지부가 생겼고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1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답니다. 지훈이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재단에 합류했어요. 그는 교육기술 연구팀을 이끌며 수학학습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었죠. 우리의 협력은 더욱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육 정책과 커리큘럼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지훈이는 기술적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는 더욱 견고해졌죠. 재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과 소외된 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평등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료로 교육 자료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했죠. 첫 해에만 100개 학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디트로이트의 한 공립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오랫동안 낮은 학업 성취도와 높은 중퇴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우리 재단의 교사들이 1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수학 성적이 주 평균보다 28% 상승했고 학생들의 출석률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문제집이나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수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죠. 당신들의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가져다 주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지훈이의 기술적 전문성과 제 교육학적 접근법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매스비전이라 이름 붙인 이 플랫폼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했죠. 또한 시각화 도구와 게임 요소를 접목해 학습 과정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출시 첫 달에만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가입했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이 한 명뿐이라 개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으로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협력도 늘어갔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기관들과의 교류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우리의 접근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더욱 뜻깊었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한국의 선진적인 수학 교육 방법론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는 수학교육 정책 포럼을 창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교육자, 정책 기반자, 연구자, 기업가들이 모여 수학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었죠. 첫 번째 포럼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고 3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포럼에서 가장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킨 주제는 평가 방식의 혁신이었어요. 기존의 표준화된 시험이 학생들의 진정한 수학적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1년 후에는 구체적인 대안 모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종종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단지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 수학을 공부했고 진정한 이해보다는 공식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지훈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수학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훈이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멘토 네트워크라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멘토들에게 효과적인 가르침의 방법을 훈련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1000쌍 이상의 멘토-멘티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멘티들의 수학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멘토로 활동한 학생들도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발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올해의 교육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재단을 설립한 지 10년이 되던 해 저희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수학교육혁신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이 참석했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는 연설을 했어요. 10년 전 저와 박지우는 단지 친구 사이의 수학 공부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 수십만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단상에서 말하는 동안 저는 객석에 앉아있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는 여전히 첫 만남 때와 같은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겪어온 모든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해 주었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었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니까요.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을 사랑하게 된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중 한 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항상 수학이 제게 맞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뇌가 수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수학 프로그램을 만난 뒤 저는 단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학을 전공하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학생의 이야기는
저 자신의 경험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울렸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수학이 두렵고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지훈이를 만나 다른 관점을 배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컨퍼런스는 우리의 과거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2030년을 위한 수학교육 비전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죠.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시대에 필요한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 글로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학 교육 형평성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의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수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육자들과 협력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죠. 첫 단계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10개 국가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지훈이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죠.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의 우정과 공통된 열정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때 내 수학 문제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지훈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눴을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재단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유능한 팀들이 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답니다. 지훈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수학 교육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생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학습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교육정책 연구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학 교육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는 일이었죠. 우리의 경로는 다소 달라질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같았어요. 모든 학생이 수학의 아름다움과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다음 주, 저희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의 교육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교육혁신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었죠.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렸고 지훈이와 저는 함께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들고 있는 순간 저는 우리의 여정이 단지 두 학생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었죠.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말이에요. 상 수상 후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핀란드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싱가포르의 수학 교육 방법론, 한국의 문제 해결 중심 접근법 등 서로 다른 나라의 강점들을 결합한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상했죠. 특히 한국 교육부와의 만남은 매우 의미 있었어요. 지훈이의 모국인 한국에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양국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서로의 교육 방식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지역사회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기로 했어요. 화려한 수상이나 국제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개별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 학생이 처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번쩍이는 눈빛, 다른 학생이 이제 이해가 돼요. 라고 외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였답니다. 학년이 끝날 무렵 그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 학생이 다가와 쑥스러운 듯 말했죠.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커서 저도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의 선택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살 때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덕분에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저희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의 교육 방법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 첫 번째 순간, 지훈이가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 그 순간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때로 우연한 만남에 의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만남에서 받은 영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것은 끝없이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제 삶은 한국인 절친 덕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제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그때의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이 아니라 교육의 힘을 믿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와의 우정이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왔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때로는 작은 만남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